강투쌤의 수학 한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수학자들이 이제 도전하고 시도했었던 3대 작도 불가능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라는 건 이제 도형인데요. 도형에 대해서는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많은 수학자들은 이 도형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입체 도형부터 시작을 해서 평면 도형까지, 이 자연 현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형들에 대해서 가장 정형화되고 규칙적인 내용들을 연구하고 또 탐구했었던 것이 또 수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있었지만, 고대 이제 플라톤이라는 이 수학자는, 5개의 이제 정다면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구상에는 정다면체는 총 5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사면체, 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이십면체 이렇게 5개밖에 없는데 이미 2200년 전 플라톤이라는 이 수학자,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죠.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플라톤이 이제 정다면체를 발견하고 이 입체도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17세기 거쳐 18세기에 이제 수학자 이제 오일러, 교과 과정에도 등장하는 이제 오일러 공식입니다. 그 오일러가 v-e 플러스 f는 2라는 모든 입체도형, 특히 이제 구 형태, 이 구멍을 뚫어서 바람을 불었을 때에 그 모양이 구의 형태를 띠는 투비 형태도 있죠. 그런 형태 말고 구의 형태를 띠는 모든 입체도형, 정다면체도 그렇고요. 이것들은 항상 v, 꼭지점, 마이너스, 모서리, 플러스, 면을 하면 항상 2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도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가우스라는 수학자는 그 뒤로도 많은 연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18세기, 19세기의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는 17각형을 작도해내게 됩니다. 사실 삼각형, 사각형 작도하는 거야, 그림 그리는 게 17각형 작도하는 거야 쉽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오각형 작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음 시간 기회가 된다면 정오각형의 작도에 대해서도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정 17각형의 작도를 했었던 이 천재 수학자 가우스, 그 뒤로도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 작도라는 것은 눈금 없는 자와 컴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걸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3가지 난제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은 원의 넓이를 작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파이 때문입니다. 이 파이는 무리수인데요. 초월수이기도 하고요. 수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 이 파이는 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은 원의 넓이를 작도할 수 없습니다. 자, 부피 봅시다. 이 부피의 2배가 되는 정육면체 부피의 2배가 되는 정육면체를 작도할 수 있느냐? 2배이기 때문에 변이 이제 A이고, 요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제곱근 루트 2A가 돼야 돼요. 즉 세제곱근 루트 2를 작도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루트 2는 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제곱근, 네제곱근, 오제곱근 그 위에 있는 이런 제곱근의 제곱근 수에 대한 작도는 수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을 3등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내용입니다. 각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 각을 정확하게 3등분 할 수 있느냐, 뭐만 가지고요? 눈금 없는 자와 콤파스만 가지고 작도할 수 있느냐를 묻게 되는데, 당연히 작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이 문제 중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작도를 해내게 된다면, 010-7370-1958로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 전화번호인데요. 6대4. 수익금의 6대4를,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선생님 6입니다. 선생님 6. 다른 데는 7대3이에요. 선생님이니까 6대4. 괜찮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이제 수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작도를 해서
혹시 발견하게 된다면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조금 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작도가 가능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사칙연산은 작도가 눈곱 없는 자와 콤파스를 이용해서 작도 가능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어떠한 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거의 길이를 이미 A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요거보다 좀 작지만 요거의 길이를 우리가 B라고 합시다. 자를 가지고 A라는 길이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컴파스를 가지고 B라는 길이를 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A죠. A가 됩니다. B를 재서 B에 해당하는 원을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의 원을 그리도록 합니다.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B가 됩니다. 자, 이때요. 요거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두 수의 차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도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요. 연장선을 그으면 이 길이가 B가 되는데 따라서 차가 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가 되죠. 이렇게 해서 차와 합과 차를 작도를 통해서 도형으로 표현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가능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길이에 막대가 있고요. 또 B라는 길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필요한데요. 여기는 1cm예요. 1cm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때요, 여기에 A라는 길이를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잽니다. 그리고요, B의 길이를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B가 됩니다. 뭐가 좀 필요하냐면, 이제 1cm 요 길이를요, 요 수직선 위에, 요 직선 위에 표현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A라고, 1이라고 합시다. 이게 1이에요. 예. 그래 놓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자를 가지고 이 길이를 긋고, 또, 연장선을 그은 다음에, 얘랑 평행선을 그을게요. 평행선은 어떻게 긋냐면, 어떤 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 선과 평행선을 긋는 방법은, 선 하나 그어요. 1번이죠. 선 하나 그어요. 그리고, 컴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컴파스를 가지고 그립니다. 자, 그리고요, 요 컴파스를 가지고 그립니다. 그리고요, 아무데나 점을 찍어서요, 컴파스 여기 점이 좀 필요하죠? 찍었다가 합시다. 찍고요, 아까 그렸던 그 길이에 똑같이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가 되고요, 이게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 요 길이를 좀 재도록 합시다. 컴파스를 가지고, 이 컴파스예요. 이렇게 길이를 잴게요.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길이를 재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이 점과 아까 표시했던 이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이 선이 평행선인데요. 사실은 이게 동의각을 표시하기도 하죠. 요 각과 요 각이 똑같습니다. 이게 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 선과 이 선은 평행선이 됩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작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평행선을 그었을 때에 자, 혹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 닮음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길이를 이미 x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게 닮았으니까요.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1대 A는 B 대 X가 되겠죠. B 대 X가 됩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이용하면 이는 어떻게 될까요? AB는 바로 1 곱하기 X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두 수의 곱을 나타낸 길이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똑같이 이번에는 여기에 A라는 길이를 또 표시를 했어요. A입니다. 이번에 마찬가지 B라는 내용을 표시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게 B예요. 이번에는 이 길이에 1cm를 표시할게요. 이렇게 1cm를 표시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어봅시다. 그리고 이 선과 평행한 이 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은 서로가 어떻습니까? 또 닮게 되고요.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1 대 b는 x 대 a가 됩니다. x 대 a. 따라서 bx는 a가 되고요. x는 뭐가 됩니까? b분의 a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두 수의 나누기 a 나누기 b를 한 값이 바로 어디가 됩니까? 이 길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작도를 통해서 표현이 가능하고요.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세제곱권 루트 2는 작도가 안 되겠지만 루트 a는 작도가 될까요? 루트 a, a, 루트 a 값. 근데 루트의 값, 제곱근의 값은 계산이 될까요? 자, 세 번째. 반원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여기의 길이가 a고요. 여기 길이가 b라고 할게요. 두 길이의 합을 이렇게 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a 플러스 b인데요. 여기까지가 a가 되고요. 요 길이가 b라고 했을 때 요 반원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반원을 그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우리가 많이 봤던 숫자 공식이죠.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닮았고요. 큰 삼각형도 사실은 닮았습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공식을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 길이가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은 a 곱하기 b죠. x의 제곱은 a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러니까 x는 뭐가 돼요? x는 루트 a b가 되겠죠. 이 길이가 바로 두 수의 곱을 루트로 씌워놓은 루트의 값이 됩니다. 2하고 1이라면 루트 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루트의 값까지 작도가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작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지는 않다 보니까 작도라는 것이 수학에 있어서 큰 비중을 안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고대 때부터 이 모든 수학자들은 이 자연현상에 있는 과학들을 도형들을 과학이나 수학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발견해오고 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오각형의 작도를 한번 이렇게 집에서 어떻게 작도를 해야지 오각형이 작도가 될지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요. 사실 이제 그 오각형에는 이제 많은 이제 닮음비라든지 또 황금 비율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작도의 새로운 내용들을 또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찾아보셔서 꼭 새로운 아직까지 찾지 못했던 이러한 새로운 내용들을 또 작도를 또 가능하게 하는 우리 또 청소년, 우리 학생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